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2월 26일 NBA 리뷰와 27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 저희가 그 VIP 주력 경기였던 삼성생명 프랜승이 부러져서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 배혜윤이 결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너무 늦게 입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윤 없어도 저는 이주연이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우리은행 선수들의 최근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 다음에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삼성생명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혜윤 안 나오고 이주연 부상당하고 키아나 또 부상당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경기를 할 수가 없었네요. 너무 아쉽고, 내일부터는 좀 빡세게 분석을 해서 적중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NBA도 이거 NBA를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도대체.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의 승리 예상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양 팀의 슛감이 좋기 때문에 오버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 필라델피아는 예상대로 들어와 주었는데, 일단 뉴욕의 그 브론슨이 오늘 부상을 당해서 글쎄요,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뉴욕의 브론슨이 빠진다면 좋았던 경기력이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댈러스와 레이커스 경기는 1, 2쿼터 때까지만 해도 이거 레이커스가 무난하게 풀한승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쿼터 3쿼터 50대 21러는 뭡니까? 전 그런 스코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쿼터에 50점을 넣었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오늘 삼성생명도 40분 동안 50점 좀 넘긴 것 같던데, 참 이런 변수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경기가 다 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보스턴과 미러키 경기는 인정합니다. 보스턴이 홈에 야니스가 항상 보스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나 최근 보스턴이 백코트가 잘 돌아가지 않기에 미러키의 로페즈와 야니스라면 충분히 페인트 존을 공략을 하면서 미러키가 승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지만, 보스턴의 테이텀의 최근 폼, 그 다음에 브라운의 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보스턴도 나름 빅매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나와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캐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적중하지 못했고, 골스와 멤피스 경기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멤피스가 졌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일단 멤피스의 슛감이 너무 안 좋았죠. 3쿼터까지 23개인가 4개 던지고 3점 23개인가 4개 던지고 3% 3개 성공했으니까 10%도 채 안 되죠. 10%가 좀 넘군요. 23개인가 4개 던지고 12.5% 정도 되겠다. 3점 12.5%의 성공률을 가지고는 그 정도의 성공률이라면 KGC 인삼공사랑 경기에도 쉽게 페인트존이 털리려나? 그냥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삼성생명 경기까지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진짜 방송도 하기 싫은데, 이게 참. 덴버와 피닉스가 부커가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부커가 못 나오면서 덴버가 승리하였고, 지금 현재 덴버는 요키치가 다른 선수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키치가 완전히 플레인 코치 하듯이 경기를 끌어주고 있고, 덴버의 다른 선수들도 많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고, 덴버의 홈 경기만큼은 항상 주목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부터는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원래는 저희가 언어버를 웬만하면 접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접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VIP 팁이나 뭐 NBA 그 실버 팁 드릴 때 언어버를 잘 안 드렸다고요. 한 10경기 저희가 팁을 드리면 그 중에 한두 경기 정도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예. 그런데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언어버를 조금씩 이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언어버가 분석이 되려면 언어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승패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승패가 분석이 된 상황에서 그 승패를 가지고 어, 언어버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언어버만 따로 분석이 안 돼요. 예, 승패가 먼저 수반이 돼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언어버가 분석이 되는 건데, 뭐 그냥 디트로이트 클리퍼스 경기 뭐 언어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승패에 기인한 언어버 분석이 돼야 돼요. 예. 그냥 이거 뭐 얘네가 실점이 많고 쟤네가 득점이 많고 이거 아니, 그 차라리 그렇게 할 거는 전자계산기로 그냥 찍죠 그냥. 예.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좀 버릴 경기는 좀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저배당 경기, 그런 경기는 좀 버리면서 버리는 그 경기만큼의 언어버 분석을 조금 더 치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올 시즌만큼 NBA가 어려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방송,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잘 맞추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일단 올 시즌만큼은 조금 변수가 많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분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이 있고 뭐 맞던 틀리던 간에 일단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이다 보니까 어떠한 뭐 선수들의 최근 폼 그런 거 당연히 반영은 하죠. 예. 반영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는 한 70대 30 정도로 반영을 했다면 오히려 최근에는 데이터 비중을 조금 한 60 정도로 줄이고 어떤 선수들의 폼이나 어떤 분위기나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 그런 것들을 한 40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면서 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요 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2월 말까지 한 1월 중순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데이터가 훨씬 더 잘 맞아 들어가면서 보다 높은 적중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짜증이 나는 게 뭐 이렇게 GTD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올 시즌 같은 경우 솔직히 마이애미처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마이애미는 매 경기 GTD가 최소한 10명이에요. 예. 그리고 누가 안 나온다 싶어가지고 보면은 GTD였잖아 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안 되죠. 뭐 물론 뭐 우리나라 뭐 오늘 배혜윤이 안 나온다라는 거 항상 경기 즈음에 얘기해주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좋지만, 훨씬 좋지만 올 시즌은 유독 GTD의 어떤 변수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GTD의 변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뭐 나온댔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피닉스의 부커가 맨 처음에 다우풀로 나왔거든요. 다우풀.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떤 분이 우리 구독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보니까 expect to play 뭐 오늘이 언제야? 먼데이 게임인가? 뭐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출장을 하나 보다. 근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또.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분석을 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아예 지금 NBA 추천 라인을 아침 9시, 아침 8시에 드릴까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아침 8시에 드리게 되면 그나마 GTD는 조금 체크는 할 수 있겠지만
또 아침에 출근하시고 뭐 하시는데 그것도 뭐 좀 그것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내일 경기, 일단 4경기 가져왔습니다. 4경기 가져왔고, 내일 4경기는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맞았으면 좋겠고, 자, 디트로이트와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일단 디트로이트는 최근 5연패 중이고, 애틀란타전에서 완전히 개망신 당했고, 필라델피아전에서도 개망신 당했고, 안 좋아요. 디트로이트가 최근. 디트로이트가 최근 안 좋은데 뭐 5연패 중이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디트로이트 보면은 118점 실점하고 있고, 최근 5경기는 123점 실점합니다. 실점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수비가 안 좋아요. 솔직히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는 팀 색깔이 무색무취입니다.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하는 건 많죠.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수비가 매우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가 한창 프렌의 왕자로 자리 잡았었는데 그 이유는 3점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3점이었었는데 최근 3점이 너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창 좋았을 때 37%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30%. 그 다음에 3점을 너무 많이 맞죠. 3점을 너무 많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라 하더라도 홈에서의 성적은 좋지 못하고, 아무리 클리퍼스가 원정에서 좋지 못하고 하더라도 지금 디트로이트의 상황이라면 클리퍼스가 디트로이트에게 승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클리퍼스가 오늘 레너드가 또 못 나옵니다. 한창 지금 폼이 좋았을 때인데 레너드가 못 나오면서 일단 뭐 폴 조지 한 명만 나오는 상황. 게다가 뭐 게다가가 아니라 하지만 뭐 클리퍼스의 레너드는 못 나오지만 만이나 그 다음에 뭐 캐너드와 같은 어떤 벤치 자원들은 지금 건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레너드 대신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력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레너드와 폴 조지가 같이 뛰었을 때였었죠, 이때가. 근데 오늘은 레너드가 못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승만 봅니다. 디트로이트 승만. 핸디가 5.5면은 투 포지션 경기인데 일단은 디트로이트의 최근 경기 원정에서의 흐름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솔직히 지금 이게 연말 경기이기 때문에 관중이 한창 많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탱킹은 한다 그래도 하는 척은 해줘야 되잖아요. 하는 척은 해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는 이 경기 뭐 디트로이트의 일단 일반 승만 봅니다. 마헨을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요새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안전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디트로이트의 승, 그 다음에 언오버를 가자면 저는 언더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트로이트의 3점감이 너무 좋지 않다. 디트로이트의 3점감이 너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클리퍼스가 3점도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와 브루클린 경기는 패스입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잠시 스케치는 해드릴게요. 일단 클리블랜드의 홈에서의 경기력은 좋다라는 거는 뭐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도 역시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듀란 좋고 어빙 좋고 시먼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락스톤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와다나베도 상당히 좋고, 뭐 안 좋은 애들이 없어요. 지금 상당히 쿵짝이 잘 받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프론트 코트에서 모블리와 알렌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클락스톤이 혼자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자칫
자칫 프론트 코트에서 클리블랜드에게 털려버리면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최근 경기 보면은 뭐 실점은 상당히 안 하는 편이잖아요. 수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3점을 45%를 지금 브루클린이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3점이 지금 현재 클리블랜드가 허용하고 있는 36%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브루클린이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지금 최근의 경기 흐름은 네츠가 분명히 캐벌리어스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거, 그거는 저는 인정은 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의 동전 던지기 급이지 않나, 이 승패를 예상을 한다라는 게, 라는 예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언어버도 만약에 캐벌리어스가 승리를 하면은 언더로 갈 것 같고, 브루클린이 승리를 한다면 오버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패스했습니다. 마이애미 미네소타는 마이애미의 GTD가 너무 많아서 뺐고요.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유타. 자, 샌안토니오가 오늘 켈던 존슨 나오고요, 포톨 나오고요, 바셀, 그 다음에 트레 존스, 오늘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뭐 얘네가 완전체가 된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샌안토니오가 완전체로 경기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 시즌. 그리고 완전체로 경기했을 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유타 같은 경우는 오늘 올리닉이 못 나와요. 올리닉이 못 나오는데, 자, 포틀이 있는데 과연 이 포틀을 상대로 마카넨이 또 뭐 캐슬러가 포트를 적당하게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땐 쉽지 않다. 왜? 일단 최근 5경기 보면은 유타 재즈는 꾸준하게 리그 평균보다 많은 실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페인트 존에서. 그런데 만약에 오늘 포틀이 페인트 존을 탈탈 털어버린다면 유타가 분명히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유타가 3점 의존도가 높은 팀입니다. 46%. 그죠? 그 다음에 최근 3점 성공률도 38%. 그런데 샌안토니오의 3점 얻어맞는 율이 40%. 그러면 오늘도 40% 정도 수준의 어떤 유타의 득점력, 3점에서의 어떤 득점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두 팀이 난타전 치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6.5점의 핸디는 유타에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인트 존에서 득점을 할 확률이 3점보다는 높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샌안토니오가 무작정 처지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름 샌안토니오도 이렇게 완전체인 상황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샌안토니오의 프랜승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와 인디애나, 이 경기도 스케치만 해드릴게요. 예, 뉴올리언스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 오늘 뉴올리언스는 레리 낸스 주니어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인디애나는 누가 못 나오나? 인디애나는 못 나오는 애 없죠. 예, 네스미스가 지금 뭐 GTD인 상황이고, 예. 뉴올리언스가 오클라호마랑 샌안토니오는 뭐, 예, 그렇다 치고 오클라호마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간신히 승리했죠. 연장까지 가면서. 이때 발렌슈나스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발렌슈나스 있었고요. 자이언이 없었구나. 예. 자이언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잉그램이 없었죠. 예. 맥컬럼이랑 발렌슈나스 둘이, 그 다음에 알바로도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자이언이 나옵니다. 자이언이 나오는데, 제가 뉴올리언스와의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보았는데 물론 자이언이 없었다라는 이유에서기도 하지만 경기력은 좋지 못했다. 승리는 하였지만 경기력은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단 인디애나의 어떤 자이언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없다 하지만,
딱히 누가 자이온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인디애나의 최근 3점 슛감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아니 얘네도 39.8인데 얘네도 39.7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인디애나의 3점 의존도는 45%입니다. 예. 훨씬 더 많이 메이드를 해요. 예. 그리고 뉴올리언즈는 38%고 그 다음에 자이온이 뭐 충분히 잘 해주겠죠. 잘 해주겠는데 저는 이거 인디애나가 잡을 수 있을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경기를 접근하시려면은 저는 뉴올리언스 승 또는 인디애나 프랜승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오버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오버 가는 게. 일단은 승리는 제가 봤을 때는 승리는 뉴올리언스가 하긴 할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가 하긴 할 것 같은데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하더라도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를 할 것 같고 인디애나가 승리를 하더라도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를 할 것 같아. 일단 저는 그냥 스케치 해드리는데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와 휴스턴입니다. 시카고가 그때 150점 한번 얻어맞은 적 있죠. 이때 미네소타전에서. 그 뒤로 지네들끼리 콩당콩당 했었대요. 그래서 뭐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뭐 약간 했었는데, 근데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보면 실점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드로잔, 부셰비치, 라빈의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일단 뭐 지금 시카고가 공격에서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비적인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불안하냐면은 이거 보세요. 3점 얻을 맞을 확률이 41%나 돼요. 41%. 근데 정말 다행인 게 휴스턴이 최근 슛감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 27%. 그래서 지금 뭐 휴스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일런 그린이나 케빈 포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등이 뭐 잘해주고는 있지만 뭐 제일런 그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케빈 포터 다 공격력은 있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수비가 전혀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마이너스 6.4, 고든 마이너스 8.6, 케빈 포터 마이너스 7.4, 제일런 그린 마이너스 4.8. 물론 팀이 많이 지고 있어서 마이너스가 많은 거는 맞지만 전반적으로 수비 자체가 너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경기는 저는 오늘 얘네들은 드로잔한테 탈탈 털릴 것 같아요. 그 엘보에서 던지는 드로잔의 2점을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뭐 부셰비치의 어떤 최근에 폼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잭라빈 같은 경우에 어떤 3점도 휴스턴이 막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시카고의 승리 보고 마헨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너무 못해요 요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마헨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틀랜드와 샬럿. 자, 제가 요 레이커스와 샬럿 경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샬럿이 로지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라멜로 볼 돌아오고 이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레이커스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고요. 그런데 오늘은 레이커스보다 조금 더 폼이 좋은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가 지금 3연패 중인데 이 오클라호마 2연전도 그렇고 덴버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1, 2쿼터는 상당히 잘 했어요. 근데 3쿼터부터 릴라드가 쉬러 들어가면은 점수를 다 까먹기 시작해요. 지금 포틀랜드의 벤치 구간이 너무 안 좋아요. 득점은 기대도 안 하지만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수비가. 예, 수비 득점도 안 되고 뭐 수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벤치 구간들이. 그럼 릴라드가 나와서 주전 구간에서 점수 다 벌어놓으면 그걸 다 까먹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샬럿은요. 로지어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라멜로 볼이나 오브레 주니어들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헤이워드까지 돌아왔잖아요. 예. PJ 워싱턴도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샬럿이 만만치 않습니다. 샬럿이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샬럿 보면은 라멜로 볼 보세요. 20 물론 뭐 실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마이너스 11.4인데 25.8점 넣고 있다면은 일단 14점 정도가 플러스이잖아요. 팀에는 일단요. 예. 그리고 뭐 켈리 오브레 주니어 같은 경우도 뭐 역시 수비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예. 하지만 득점력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샬럿이 득점력은 나쁘지 않아요. 득점력은 나쁘지 않고 만약에 오늘 포틀랜드가 페인트 존에서 털리게 된다면 샬럿한테 페인트 존에서 털리게 된다면 이게 좀 경기 향방이 3000%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틀랜드의 페인트존 실점이 56점인데 샬롯의 페인트존 득점이 57점이다. 그럼 57점은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예. 오늘 다행히 너키치가 GTD인데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물론 샬롯도 문제는 많죠. 샬롯의 문제는 이거죠, 이거. 3점 42.6% 맞는다는 거. 예, 3점 너무 많이 때려 맞죠. 예. 이게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포틀랜드가 3점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되겠지만 이게 경기 향방이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오버에 샬럿 프랜싱이 더 좋지 않나. 예. 예, 샬럿 프랜싱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글들 이제 축구도 이제 개막을 했죠. 예, 축구도 이제 이렇게 프리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